미국의 우주산업은 조선 왕조실록 덕분에 가능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믿기시나요? 미국의 우주산업과 조선 왕조실록은 듣기만 해도 서로 너무나 동떨어진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진짜였으며 이 때문에 전 세계 천문학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사 입장에선 조선 왕조실록을 작성한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감사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동안 관련 내용을 밝히길 꺼려했던 나사였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엄청난 내용이 발견되자 실물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싶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실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미국 우주산업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계의 역사가 전부 바뀔 수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0년여 전인 1604년 밤하늘에는 이전에는 전혀 못 보던 새로운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이 별은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도 밝았으며 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보다도 밝았다고 합니다. 그 별이 이렇게나 밝았던 이유는 별이 폭발했기 때문에 엄청난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신성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별에 대해 최초로 관측 기록을 남긴 이는 1604년 10월 9일 이탈리아의 의사였으며 당시 천문학의 거장 요하네스 케플러 또한 10월 17일 프라하에서 관측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이 초신성 현상을 분석해서 책으로 출간했고 결국 그 폭발한 별의 이름도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케플러의 초신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케플러 덕분에 초신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건 바로 케플러가 초신성이 발견된 지 한참 지난 후에나 관측에 착수했던 것이며 그마저도 흐린 날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관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케플러보다 더 상세히 이 별을 관측한 기록이 발견되며 과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 기록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케플러의 기록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초신성 현상을 관측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발견되자 천문학계는 그야말로 경악을 합니다. 원래부터 조선왕조실록은 모든 걸 자세히 적어놓은 기록물로 유명한데요. 국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시껄렁한 잡담, 이미 취소하고 철회한 발언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을 정도로 지독하리만큼 꼼꼼하게 적혀진 기록물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적힌 기록물이 케플러의 업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케플러는 초신성을 직접 관측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본 걸 토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날씨가 흐린 날 관측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초신성을 무려 7개월 동안 오래 관찰하고 기록했으며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자세하고 상세히 적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오랫동안 밤하늘에 떠 있었기에 초신성에 관한 내용은 아랍이나 중국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의 기록,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을 통틀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만큼 자세하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워낙 자세해서 초신성 현상을 일으켰던 그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케플러의 기록보다도 훨씬 중요한 자료로 조선왕조실록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덕분에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훨씬 더 활발하게 초신성이라는 현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케플러의 기록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천문학자들이 더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우주 덕후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1604년 10월 17일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이 별을 연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 짧은 7개월 동안의 연구인 조선왕조실록이 과학자들 입장에선 참고할 만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현대의 천문학자들과 나사의 과학자들이 열광할 정도의 기록을 남긴 400년 전의 우리 조상님들의 지성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이 나오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조상님들의 지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선이 전 세계 최초로 2단 로켓을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로켓의 이름은 신기전으로 1448년 세종실록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2단 로켓입니다. 나중에는 신기전의 설계도까지 발견되면서 세계우주항공학회에도 소개되며 로켓공학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2단 로켓 신기전은 세종 때 개발되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칠 때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왜군 3만여 명을 2,300명의 군사로 격퇴했던 전설의 행주대첩에서도 신기전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고 기록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권율 장군은 뛰어난 신기전 덕분에 승전보를 남길 수 있었다 라며 전쟁의 승리를 신기전의 공으로 돌리는 발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조선시대 학자들 덕분에 우주공학의 발전이 있었다 라며 감탄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수준 높은 초신성 기록을 남긴 덕분에 아직까지도 현대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인용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초로 2단 로켓을 개발한 덕분에 현대 우주공학에도 큰 업적을 남겨서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DNA가 남다른 민족인가 봅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 최초의 배마저도 한반도에서 만들어졌으니 말입니다. 2005년 9월 국립기매박물관은 가히 충격적인 고고학 발굴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신석기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무려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신석기 시대 통나무배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배보다 무려 3,400년이나 앞선 배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배로 알려진 이키리키 목선보다도 2,000년 이상을 앞섭니다. 원래 선체는 4m를 넘었다고 추정되며 치밀하게 가공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배를 만들기 위해 당시 사람들은 통나무를 군데군데 불에 태운 다음 돌자기 같은 날카로운 석재를 이용해 깎아내고 다시 갈돌과 같은 기구로 표면을 정리하는 방식을 구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고인류가 쓴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발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배를 발견했을 당시 고고학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반도의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배를 만들어 왔던 것인데요. 결국 조선시대에 거북선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현재 조선업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이미 떡잎부터 남달랐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기서 전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인쇄술은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중요한 기술인데 그마저도 우리 조상님들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지에서도 우리나라 인쇄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업적이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전설처럼 회자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운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것도 이미 너무나 예견된 일이었던 듯합니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첨단 기술들도 훗날 우리 후손들이 보면 아주 자랑스러워할 업적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까지 특파원 K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